한 번의 성공이 아니면 완벽한 실패다. 매 순간 생사를 오가지만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어떤 폭발물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달인이 있습니다. 공군 EOD 임무는 항공 불발탄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출동한다. 잠수 횟수만 85번. 깊은 바닷속 묻혀있는 항공 불발탄 처리를 위해 뛰어난 잠수 실력까지 갖춘 오늘의 달인. 불발탄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중 적응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폭발물 처리만 30여 년. 몸소 솔선수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공군 EOD. 공군 EOD가 항상 앞서 나갈 수 있게 여기저기 발로 뛰시고 처리하신 불발탄 개수만 해도 일일이 셀 수가 없을 만큼 이티적인 인물이시지 않나. 어떤 폭발물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오늘의 주인공 반성수 준이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은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훈련을 한다는데요. 오늘은 먼 남해까지 찾아왔습니다. 살짝 누워가지고 오리발차기. 자, 오리발차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수중 잠수 훈련을 앞두고 있다는데 공군 EOD인데 잠수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요? 6.25 전쟁 당시에 한강에 많은 탄들이 투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15년, 16년에도 실제 한강에서 그 한강 정화 작업을 하던 팀들이 민간 잠수사들이 그런 항공탄을 발견해가지고 군으로 신고를 해서 처리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2015년 한강에서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이 사용했던 450kg가량의 대형 항공탄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폭발 시 파편이 반경 1km까지 날아갈 정도로 파괴력이 큰 폭발물이었지만 달인의 뛰어난 잠수 실력과 처리 능력으로 안전하게 인양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중 시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수신호라든지 이런 걸로는 어떤 임무 수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 바다가 어떤 시야도 한강과 비슷하고 해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팀원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이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상뿐 아니라 수중의 폭발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군 EOD. 이 특수잠수 교육과정이 생긴 게 2009년에 최초로 이제 전력화가 되고 많이 이제 임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15비에 아무도 자격자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가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 1명, 2명, 3명에서 지금 5명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희 구호가 위험하니 내가 간다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가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그다음 후배들을 따라오라 하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의 저로서는 군인으로서 직업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중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수 장비를 정확히 준비를 했느냐. 잠수 임무를 할 때는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면 무언가 하나 꼭 빼먹고 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약간 잠수는 보수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또 하고 나중에 최종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다 되고 개인 컨디션이 오케이 되면 그때 탐색 작업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리발 당기고 오리발 다이거 확인. 수중 상황에서 시야가 1m 정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호출할 때 이걸로 들으면 수에 들릴 거야. 종소리가 울리면 다 모여라. 이 뜻이니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훈련이지만 실전과 같이 안전을 위해 확인을 거듭하는 요원들. 그런데 표정을 보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모양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링이 썩었나? 링 나간다. 고무 링이 있어서 압착이 돼야 되는데 고무 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공기가 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소통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안 했으면 큰일 나는 거네요. 네, 바닷속에 써야 될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소용되니까 바닷속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되게 중요한 체크입니다. 흔들기
열었어? 이것도 확인했어? 메인하고 처음에는 그냥 바로 보지 말고 한번 풀어내야 돼. 왜냐면 이물질이야 이런 게 내가 마실 수 있으니까. 바다 들어가서도 바로 물지 말고 물로 한번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그렇지. 좋아. 됐어. 그 정도 돼. 좋습니다. 그래? 좋아. 어제는 좀 안 좋았지. 됐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할까봐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 처음이고 보통 저희는 5m 풀장에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뭐 수영장이랑은 전혀 다른 환경이다 보기 때문에 수중 폭발물 처리는 특수 잠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요원들만이 할 수 있는 임무인데요. 평소에는 수영장에서 수중 폭발물 발견 및 탐색, 인양 등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바다에선 수심도 훨씬 깊고 시야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하는 훈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훈련 전에 안전 점검은 물론 준비 과정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반대로 돌아야지.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넌 괜찮겠어 위로? 아 그거는 바꿔 껴도 돼. 내 돈 다음에. 이게 나아. 돈 다음에 이런 게 바꿔 끼면 돼. 나아. 공기 일단 넣는 건 그런데 손에 손을 한 줄로 연결하는 요원들 대체 왜 그러는 거죠? 탐색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침판을 보고 일정 지역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팀원들과 원을 그려서 원을 돌면서 탐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상에서 이런 모션 스터디라든지 이런 교육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수중에서 임무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장 반성수 준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비는 수중 불발탄 탐색 및 인양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슈트입니다. 슈트로서 수중 상황에서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수경하고 스노클입니다. 수경은 수중 상황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다음은 SMV입니다. 서페이스 마크 V라고 불발탄이 발견됐을 때 여기에 불발탄이 있다고 수면 위로 표시를 하는 거죠. 불발탄에다가 여기 와이어가 있습니다. 와이어를 묶고 이걸 폈을 때 이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풍선처럼 뛰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면 위에 빨갛게 보여서 아 여기에서 불발탄을 발견했다 신호죠. 다음은 레귤레이터입니다. 저희가 호흡할 수 있는 호흡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게이지바, 그 다음에 수심계, 그 다음에 나침판이 있습니다. 목표물을 설정해주고 나침판을 보고 그 방위각대로 탐색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인양백이거든요. 인양백은 여기 보시면 25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250kg. 250kg의 폭탄을 일정 부분 수면 한 2, 3m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아이템이 이 수중에서 쓸 수 있는 보드판이거든요. 팀원들과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발탄의 식별 요소들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불발탄 형태를 그리고 크기가 얼마고 둘레가 얼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상 수중 불발탄 탐색 및 인양에 쓰이는 장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 불발탄 처리 훈련을 위한 준비물은 물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까지 마치면 모든 준비 끝. 훈련이지만 실전과 다름없는 상황에 반성수 준이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데요. 호흡기 점검 10번 하세요. 호흡 10번. 인양백 10번. 임무 수행은 물론 자신과 동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점검하는 장비. 오늘이 바다 훈련이 처음인 요원들도 있어서인지 잔잔한 바다와 달리 보트 위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달인 요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훈련이라는 건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잠수관 저는 10년 정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긴장감은 없는데 이제 내려가서 폭탄을 찾고 하는 임무를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 긴장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1km를 달린 끝에 수중 폭발물이 있는 곳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떠 있을 거예요 위에. 바다에 불발탄이 발견돼서 그 불발탄을 탐색해서 지금 인양까지 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40분, 수심 12m에서 40분 잠수를 할 겁니다. 현재 시간 2시 12분, 제가 40분 알람 걸을 겁니다. 알람 걸을 거고 조원들 기준으로 50바 남으시면 임무 관계없이 바로 상승해 주십시오. 찬성이 오케이? 뒤로. 입수하겠습니다. 폭발물 처리를 위해 아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지는 요원들.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데요. 요원들이 제대로 바다에 들어갔는지 일일이 확인한 후에야 마지막으로 반성수 준이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 개인 장비 확인하고 오케이 사인 줘. 수없이 장비 점검을 마쳤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에 잠수를 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반성수 준이. 자, 이상 있는 사람. 짝줄 연결해. 거기 있어. 지상에서 수십 번 연습한 생명줄과 같은 짝줄로 단단히 서로를 연결하는 요원들.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40분 잠수. 예. 반성수 준이를 필두로 미리 설치해 놓은 하강줄을 잡고 목표 지점을 향해 천천히 내려갑니다. 수중에서 진행되는 폭발물 처리 임무는 수신호만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한 신호를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 이탈된 인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을 흔드는 반성수 준이. 약속대로 모든 요원들이 모여듭니다. 수심 12m 바닥에 도착한 달인. 요원들에게 이상은 없는지 확인 후 폭발물 탐색을 지시하는데요. 서로 연결해 놓은 짝줄이 풀리지 않도록 2m 간격으로 이동하는 달인과 요원들.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를 예견이라도 하듯 수면을 바라보는 김성범 상사의 눈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네, 그렇죠. 육상에서 임무 같은 경우는 이제 폭탄 자체가 식별도 다소 용이하겠는데 일단 바닷속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시야가 손끝밖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지금 위치도 확인이 안 되고 폭탄 위치를 부위를 통해서 띄워놨지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나침판, 장비에 의해서 지금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도 안 나오고 또한 조류까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지금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임무지만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겨내는 두려움. 그런데 이때 수면 위로 떠오른 한 요원. 벌써 폭발물 처리가 끝난 걸까요? 상덕이가 짝줄 놓쳐가지고. 너 올라왔어 그래서? 네. 그럼 상덕이 혼자 있어? 아니 다른 사람 다 연결돼 있는데 저쪽 거를 상덕이가 놓쳤어. 아 그랬어? 이렇게 바다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다는데요. 다이빙 자체는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하면은 이제 수중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짝줄을 하고 내려갔는데 이제 보조사가 짝줄을 놓친 상황이 돼서 지금 원칙대로 올라온 겁니다. 기다려, 올라왔어! 하지만 이런 돌발 상황에도 다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막내를 놓쳤어. 아 그래요? 막내를 태미가 놓쳤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짝줄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일단 막내를 저거 타고 올려보내고. 막내 올려보내고 저줄 타고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렇게 네. 할게. 그렇게 하실게요. 막내는 올라갈게. 폭발물을 완벽히 처리하는 것만큼 동료의 안전도 중요하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달인. 선생님, 시야가 잘 안 나와서 좀 많이 답답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그치? 그 같이 내가 빠르면 얘기하는 거야. 동료들도 잘 나 안 보이고 멈출게. 처음에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턴하고 나서 짝줄이 빠졌을 때는 약간 바다는 확실히 많이 다르구나. 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훈련이 지체됐지만 다시 한번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달인과 EOD 요원들. 지상에서 폭탄을 처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바닷속에선 얼마나 더 힘들까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야와 정밀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성수 준이에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수심 12m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불발탄. 불발탄을 발견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표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달인템에서 확인했던 서페이스 마크 V를 펼치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수면 위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중에 있는
불발탄을 연결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좀 인양할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추진해 준 겁니다. 실제 현장에선 육안으로 불발탄 식별 작업도 해야 하지만 이날 훈련에서는 바로 인양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좁은 시야와 제한된 움직임으로 인해 수심 12m에서부터 불발탄을 들어올리는 건 어렵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수면 가까이까지 끌어올려주는 인양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폭발물 처리사 입장에서는 여건이 되면 수중에서 바로 제자리 처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만약에 한강이다, 이미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한강에서 제자리 처리한다고 하면은 승인이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불발탄은 언제 터질지 몰라 위험하기도 하지만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수중 불발탄 처리 역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발탄 처리만큼 중요한 임무라는 반성수 준이. 탐색을 하고 불발탄을 발견해서 계획대로 SMB 띄우고 내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불발탄 인양까지 나름대로 90%의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인원이 이탈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폭발물 처리 30년 노하우로 위기를 넘긴 달인. 훈련 마지막 순간까지도 요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데요. 아니 오리발을 벗어야지. 오리발 컨디션 이상 없지? 네. 상덕이 어때? 좋았어. 아니 뭐 오케이. 너만 되면 다 돼. 좋았어. 네. 오늘도 두려움에 맞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낸 반성수 준이. 역시 최강 공군 EOD를 이끄는 달인답습니다. 이 폭탄이 좀 전에 인양해온 폭탄이거든요. 45kg? 이제 공군은 보통 파운드로 하는데 약 100파운드 정도 됩니다. 보통 항공탄회 같은 경우에는 전방 부분에 신관이 있고 후방 부분에 신관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신관을 안전하게 제거해야만이 1차적인 안전 조치가 되는 겁니다. 또 신관을 제거하지 못하는 폭탄도 있거든요. 공군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비군사화를 하거든요. 5,000파운드급 이하로 폭발을 시킵니다. 한 번에. 성공적으로 끝난 수중 불발탄 인양 훈련. 훈련은 끝났지만 EOD 요원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장비들을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혹시 바다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제 최종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산소통을 분리하고 이제 약간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제. 수중 불발탄 인양 훈련에 사용한 장비들이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요원들. 훈련 후 장비 확인은 필수라고 합니다. 장비 점검을 끝내고 드디어 숙소로 이동하는데요. 훈련이 끝났는데 이제 좀 바다 구경도 하고 쉴만한데요. 숙소에 오자마자 장비를 점검하고 세척하느라 정신없는 반성수 준이. 훈련으로 몸도 고단할 텐데 좀 쉬었다면 안 되는 건가요? 바다에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거든요. 안에 이제 그 염분이 있으면 나도 부식되니까 맑은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좀 염분기를 없애주는 거죠. 목숨을 걸고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그 어떤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요. 그지? 어제는 준 거고 이게 상덕이야. 자꾸 내려갈 때 오리발을 차면 부유물 다 올라오잖아.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임무하는데 바로 할 수가 없지. 부유물이 다 사그라든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사람들 안전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수중 촬영된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시간까지 맞춰야 하루가 끝이 납니다. 바닥을 보고 일단은 내려가서 부유물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부유물이 있었고 전진을 할 때 너무 가까워 사람끼리 양쪽으로 이렇게 쳐줘야만이 가운데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실제 바다나 호숫가에서 이런 실제 불발탄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훈련들을 사전에 하면서 어떤 역량을 많이 강화해서 그래서 실제 불발탄을 만나더라도 이런 훈련을 지속 반복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발탄 처리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국민의 안전, 뭐 재산보호 이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임무하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한 거 너무 고맙고 내가. 하여튼 우리 15B EOD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훈련은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험하니 내가 간다! 15B EOD 파이팅! 긴 하루의 끝, 국민을 지킨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아빠 반성수가 되는 시간인데요. 아들 안녕. 인자 퇴근하는구나. 이제 가고 있어. 왜 이렇게 늦었어 퇴근이? 나? 응. 뭐 할 거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이제 1년 좀 넘었으니까 선임들이 하는 거 잘 따라야 돼. 열심히 하고. 잘하지?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 중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자신의 뒤를 이어 공군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반성수 준이. 예, 아빠가 받는 것보다 교육을 시키는 편이지. 후배로서 보는 아버지는 어떤 군인이세요? 군인으로서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되게 항상 밝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본받고 싶은 점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거든. 항상 네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우리 아들은 잘 하려고 믿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아빠보다 더 멋있는 대한민국 공군이 될 거라고 아빠는 생각해. 사랑한다 아들아. 좀 사랑해. 반성수 준이에게 폭발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상과 수중의 경계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 벨트하고 웨이트하고 다 맞춰. 허리에 맞춰. 폭발물 처리 경력만 30여 년이 넘지만 다양한 환경에서의 폭발물 처리를 위해 달인에게 만족이란 없습니다. 한 2, 3m 그 수중에서 어떤 물의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몸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니까 본인이 어떤 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심장이라든지 또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서 다음 훈련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입수 준비! 위험하니 내가 간다 라는 구호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어디든 달려간다는 반성수 준이. 나에게 EOD란 천직이다. 그동안 제가 배웠던 또 알고 있는 EOD의 어떤 노하우 이런 지식들을 후배들에게 다 전수해주고 함께해서 나중에 제가 군문을 떠나더라도 후배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지켰으면 합니다. 모두가 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묵묵히 폭발물과의 사투를 벌이는 공군 EOD. 대한민국 최강 공군 EOD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임무 완수하는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EOD 화이팅!